폭력의 시대, 눈부처를 만나다,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살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1년에 폭력으로 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4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4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 3명의 여성 가운데 1명, 17명의 노인 가운데 1명이 살해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폭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폭력을 행하게 할까요? 우리 인류는 700만 년 전에 보노보 침팬지 진화선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팬지하고는 98.4%의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보노보하고는 98.7%나 유전자가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보노보도 있고 침팬지의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에 대해서는 보노보와 침팬지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침팬지는 먹이나 아니면 짝을 놓고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노보는 그런 갈등 현상이 벌어졌을 때 섹스와 포용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노보와 같이 경쟁이 일어났을 때 포옹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유전자도 있고, 침팬지처럼 갈등과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도 있고 이타적 유전자도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에 불과하다. 그것이 원숭이의 모습을 했건 고래의 모습을 했건 모두가 다 이기적 유전자를 담은 생존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바로 자기의 유전자를 더 늘리려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수컷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긴 수컷이 암컷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자나 몇몇 동물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자마자 새끼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자기 유전자가 아닌 새끼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새끼를 죽여야만이 암컷들의 발정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 또한 그런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경쟁해서 거기에서 이겨서 자기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을 편 사람이 바로 윌슨입니다. 윌슨은 이타적 유전자론을 펴니다. 인간 또한 사회를 형성하면서 이타적 협력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원시시대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마리의 사슴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10명이 짝을 지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40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누더라도 저한테는 4마리의 몫이 돌아옵니다. 이타적 협력을 하는 것이 이기적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타적 협력을 한 것이 오히려 이기적 목적에도 부합되고 더 진화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타적 협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뇌신경세포가 과연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대개 뇌과학 책을 보면 1000억 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각 뉴런마다 1000개에서 10,000개에 이르는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거의 300조 개 이상의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네트워킹이 있지만 리촐라티 박사 이전에는 그 뉴런들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감각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
연합신경세포,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 앞에 토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망막에 맺히면 그것이 시신경세포로 전달되고 시신경세포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연합신경세포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연합신경세포가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저건 토끼다, 너보다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세포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저것을 가서 잡아라. 만약에 사자라면 도망가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분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리출라티 박사가 우리 인류나 영장류는 미러 뉴런 시스템이 있다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러 뉴런 시스템이 하는 것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모방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감기약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쓴 기억을 하고 입을 꽉 다문 채 열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 하고 입을 동그랗게 모양을 그립니다. 그럼 아기도 엄마를 따라서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그 사이에 엄마가 감기약을 아기한테 주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아기가 엄마의 입술을 모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미러 뉴런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저기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됐다. 누군가 다친 것 같은데 덜 다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러 뉴런 시스템이 바로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피터 싱어라는 윤리학자는 인류가 혈연적 이타성, 집단 이타성, 호혜적 이타성, 윤리적 이타성을 증대시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혈연적 이타성이겠죠. 그리고 자기 집단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집단적 이타성입니다. 그리고 또 인류는 호혜적 이타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면 그 사람도 일주일 안에 저한테 전화해서 밥 사주겠다 그러죠. 그게 호혜적 이타성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이타성은 자기와 전혀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는데 이타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이타성에 가장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수연 씨라고 봅니다. 한국인 유학생 26살 이수연 씨가 다른 일본인 한 명과 함께 세이코 씨를 구하려고 철로에 뛰어들었다가 막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저기서 지하철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와 전혀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인 일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연 씨는 그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었습니다. 피터 싱어는 윤리적 이타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 자신도 윤리적 이타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기의 유전자와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한테 기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본성보다 타자와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악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자에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악이 더 증대될 수가 있고 선이 더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에이미 보가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팀이 형성됐습니다. 이들은 유라시아의 농경 사회들을 분석했습니다. 진위 계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런 결과 농경사회는 8,000년 동안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쟁기 농법이 발명이 되면서 불평등 사회로 이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농경사회부터 불평등 사회가 시작됐고 신분사회가 형성됐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8,000년 동안이나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평등한 공동체에서는 폭력이 극소화되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터키의 차탈페이크 유적입니다. 이안 호도라는 고고학자가 25년 동안 차탈페이크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차탈페이크는 철저하게 평등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차탈페이크의 집을 보면 언덕 위에 집들이 있는데 집들이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집을 지은 재료도 다 똑같이 진흙에다 갈대를 섞어서 지었습니다. 곳간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집, 엘리트들이 거주했던 집, 이것이 없습니다. 소유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클라크 스펜서 라센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차탈페이크에 대해서 바이오 아케올로지라는 학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바이오 아케올로지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고고학은 발굴된 유적, 유물 몇 가지를 가지고 고고학자가 상상한 상상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아케올로지라는 것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응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유골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또 그 위장에 남은 음식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유전자까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차탈페이크가 중기 이후로 넘어가서는 불평등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3개 유골에서 자그마치 25개의 유골에서 폭력을 행한 흔적, 즉 골절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평등한 공동체였던 차탈페이크에 폭력이 발생했는가? 라센 교수는 결론을 인구 증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되면서 이제 자원이 어떤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원을 놓고 경쟁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증가가 됐고 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환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축의 전염병이 이들 집단의 전염병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경쟁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고 그래서 93개의 유골 가운데 자그마치 25개나 되는 유골에서 그 함몰된 흔적이 발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류는 700만 년 역사 가운데 최고로 불평등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40%의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기업에서 최하위자의 임금과 최상위자의 임금이 297배나 차이가 납니다. 많은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경쟁과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또 사회적 모순이 심화하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보다는 이기적 유전자, 악한 유전자로 인한 폭력들을 더 증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 폭력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권력이 없을 경우에는 참습니다. 거꾸로 그러나 내가 권력이 있을 경우 소위 갑질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정치일 경우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폭력을 쉽게 행합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성의 시대의 대량 학살이 끊이지 않습니까? 폭력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이 대량 학살입니다. 그런데 중세 무지몽매한 시대도 아닌 20세기에 또 인간의 상식과 교양이 가장 증대된 시기에 왜 아우슈비츠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안다나 또 현재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량 학살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쟁의 광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평화 시에도 또 일상의 장에서도
대량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문적인 답을 한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아우슈비츠 대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가기 전에 한나 아렌트는 악마의 자식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재판을 보고서 더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아이히만이 악마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이웃 아저씨와 같았습니다. 그럼 평범한 이웃 아저씨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왜 수백만을 죽이는 학살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순전한 생각 없음과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전체주의 사회에서 질문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순전한 생각 없음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 평범한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받아서 실제 실험을 했던 사람이 스탠리 밀그램이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4를 주고 시민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에게 저 피험자들인 학생들에게 질문을 내라. 그리고 그 질문에 못 맞힐 경우 전기 고문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첫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경우 15V, 두 번째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경우 30V의 전압을 가진 전기 고문이 가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민들이 질문을 내서 못 맞췄을 때 그 버튼을 눌렀고 누르자마자 학생은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고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스탠리 밀그램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정신분석의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과연 몇 %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450V까지 올릴 것인가? 몇 %라고 답했겠어요?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신분석이죠. 또 인간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정신분석일 겁니다. 그럼에도 정신분석의의 설문 결과는 100명 가운데 딱 한 명만이 450V까지 올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5%나 되는 시민들이 450V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탠리 밀그램 자신도 충격을 받고 이 실험은 수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The answer was slow dance. $405 volts. This is dangerous, serious shock I'm giving him. Continue, please, teacher. Hey,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go on, teacher. boy. It's 405 volts.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 시민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4를 받았다는 의무감, 또 예일 대학의 유명한 교수라는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이것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머뭇거렸을 때 스탠리 밀그램이 무게를 잡고 누르세요 이러는 순간 시민들은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학자만이 아니라 대중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에게 악마성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짐 바루도라는 사람이 스탠리 밀그램을 이어서 유사한 실험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내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간수역을, 한쪽은 재수역을 맡게 했어요. 여기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간수역을 맡은 사람은 3일 만에 재수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루시퍼 효과라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천사가 됐다 악마로 전락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천사성과 함께 악마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저는 대량 학살의 원인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대로 악의 평범성, 또 스탠리 밀그램이 실험한 대로 권위에 대한 복종,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